모니터의 푸른빛이 스튜디오 오피스텔의 작은 방을 섬뜩하게 채우고 있었다. 새벽 3시, 거대한 빌딩 숲이 잠든 서울의 심장부에서 한지우는 홀로 깨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싸구려 플라스틱 화분 속의 다육식물은 이미 오래전에 생기를 잃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의 모습처럼. 28. IT 회사의 개발자. 지방 소도시에서 우등생으로 자라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명문대를 졸업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름 대면 알만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상은 그녀의 것인 양반짝이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끝없는 야근, 숨막히는 마감 압박, 보이지 않는 경쟁. 성공이라는 단어는 달콤했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지우 씨, 또 밤새우는 거야?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입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인 김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제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건넨 걱정 어린 말이었다. 지우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민준의 눈빛은 의심과 안타까움을 거두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지 오래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번 마감만 넘기면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조금만 더. 지우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수백 수천 줄의 코드가 뇌리를 어지럽혔다. 커피로 위를 달래고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았다.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통증과 시큰거리는 손목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부모님의 기대,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오기가 그녀를 채찍질했다. 어린 시절 상장과 칭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때의 한지우는 뭐든지 잘 해내는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지우는 이 거대한 도시의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문득 목덜미가 싸늘해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께를 누군가 세게 움켜쥐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빙글빙글 돌며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 안 돼.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에 남은 것은 꺼져가는 모니터의 잔상과 함께 밀려오는 극한의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었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힘없이 미끄러지며 지우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낯선 천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아딱할 힘조차 없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이 드세요? 한지우 씨?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안경을 쓴 중년의 의사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어제 새벽 회사에서 쓰러지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 28의 나이에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지우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알 수 없는 불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 죽을 뻔한 건가? 그때 의식이 희미해지기 직전의 감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깊고 아주 깊은 어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하고 안락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안겨있는 듯한 평온함. 그리고 저 멀리, 아주 멀리서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빛은 점점 커지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대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그건 어떤 특정한 멜로디라기보다는 수많은 바람 소리와 물소리, 풀잎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진 자연의 교향곡 같기도 했고 혹은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의 한 구절 같기도 했다. 온전히 그 빛과 소리에 몸을 맡기려던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그리고 거센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다시 이 차갑고 소란스러운 현실로 내던져졌다. 중환자실에서의 며칠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민준이가 면회 시간마다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부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번갈아 그녀 곁을 지켰다.
회사에서는 걱정하는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지우는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임사 체험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평온했던 어둠, 따스했던 빛, 그리고 신비로운 소리. 그건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던 걸까?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며칠 뒤 지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담당 간호사인 박은수 씨는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지우에게 단순히 약을 챙겨주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지우에게 은수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우 씨,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눈을 떠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에 혼란은 여전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은수 씨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빛과 소리, 그리고 그 이상한 평온함에 대해서. 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은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우 씨.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은수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중요한 건 지우 씨가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한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지우 씨에게 새로운 삶의 지도를 선물한 건지도 몰라요. 은수 씨의 말은 지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새로운 삶의 지도.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삶.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스스로를 혹사했던 시간들. 그 끝에서 마주한 죽음의 그림자는 역설적이게도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한동안 집에서 요양하며 몸을 추스렸다. 회사는 병가를 허락해 주었고 민준이는 매일같이 연락하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밤마다 꿈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현실의 삶은 낯설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다시 돌아온 걸까? 그 빛 속으로 그냥 사라졌다면? 어두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면 지우는 창가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바라보았다. 퇴원하는 날 민준이가 선물한 것이었다. 이전에 말라비틀어진 화분 대신 작지만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였다. 지우는 매일 아침 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임사체험에 관한 글들을 접하게 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지우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소리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건 단순한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걸까? 아직이라는 그 속삭임은 또 무엇이었을까? 지우는 조금씩 바깥 출입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북적이는 도심보다는 조용한 공원이나 한적한 강변을 찾았다. 햇살의 따스함, 바람의 부드러움, 나뭇잎의 미세한 떨림.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채색 도시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복직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예전처럼 다시 그 숨막히는 경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아, 나 예전처럼 못 살 것 같아. 회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 민준은 한동안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너 요즘 좀 이상해. 근데 나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더 깊어졌다고 할까. 예전에 너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슬퍼 보이긴 해도 어딘가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야.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무리하지 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민준의 말은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회사에 복직했다.
하지만 예전의 한지우는 아니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그녀는 정시 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회사 일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불필요한 경쟁보다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우선시했고 성과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일 자체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의 눈총도 따가웠다. 한때 에이스로 불렸던 그녀의 변화는 모두에게 의아함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듯했다. 무채색 도시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그녀를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리려 유혹했다. 성공해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내면의 갈등은 극심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 밤 임사체험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평온했던 어둠, 따스했던 빛, 그리고 신비로운 소리. 그 기억은 그녀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낼 힘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작은 음반 가게에 들렀다. 평소에는 잘 듣지 않던 국악 코너를 둘러보던 중 익숙한 듯 낯선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임사체험 중 들었던 그 신비로운 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완벽하게 같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 소리에 편린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음반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한 무명 가야금 연주가의 독주 앨범이었다. 그날부터 지우는 퇴근 후 매일 그 음반을 들었다. 가야금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고 임사체험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소리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메시지나 비밀스러운 열쇠가 아니었다. 그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였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속삭임은 그녀에게 아직 느껴야 할 삶의 아름다움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얼마 후 회사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이전 같으면 지우가 가장 먼저 자원했을 법한 성공이 보장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프로젝트의 규모만큼이나 업무량도 엄청났고 비합리적인 마감 기한과 상부의 압박도 예상되었다. 팀원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과거의 지우라면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팀원들의 건강과 워라밸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 상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부 동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수군거렸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우의 말에 몇몇 동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민준이 그녀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결국 지우의 제안은 일부 받아들여졌고 프로젝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많은 난관과 갈등이 있었지만 지우는 팀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격려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날 결과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그 소리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결의 소중함이었다. 프로젝트 성공 후 지우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회사를 떠나 IT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지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거대한 빌딩 숲의 부속품이 아니라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다. 연봉은 줄었고 업무 환경도 열악했지만 지우는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를 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무채색 도시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지우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채워나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새로 산 라벤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북한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따스한 햇살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문득 아주 오래전 병실에서 간호사 박은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한답니다. 지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길을 잃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결국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불어온 기분 좋은 바람이 라벤더 향기를 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아주 오래전 그 빛 속에서 들었던 신비로운 소리처럼.